안녕하세요, 잘리브라입니다. 어저께 2만 달러 바로 코앞에서 거의 완전 직전 코앞에서 이제 도움닫기 하기 바로 직전에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상승장 전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세력들의 농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어저께 그 추세선을 그대로 그냥 만약에 돌파를 했었으면 아마 800달러 가까이 아마 그 수성이 아마 눈앞에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또다시 이제 들어갔고, XRP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폐가 될 거다, 어느 순간에 지폐가 될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도 사실 깨지진 않은 거예요. 추세선이 깨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돌파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을 좀 약간 지치게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지치게 하는 어떤 그 폭락세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장난을 쳐도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4개의 사진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진 보면 어떤 누군가가 누구한테, A가 B한테 이제 추천해요. 비트코인 매수해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4,000달러일 때 NO! 라고 얘기를 해요. 9,000달러일 때 비트코인 한번 사봐. 이거 괜찮을 거야. NO!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누군가는 매수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16,000달러일 때 비트코인을 또 그때도 마지막으로 추천해요. 이거 한번 사봐. 매수해라. 이때도 NO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BBC에서, CNN에서, CNBC에서, 한국은 뭐 KBS, SBS 이런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뭐 3만 달러가 됐다.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떠들어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말을 안 해. 추천 안 해. 친구 A가 친구 B한테. 근데 이때 먼저 돈을 내밀면서 나 모든 것을 비트코인 전부를 살 거야 라고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이 없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갑자기 막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근데 지금은 흔들기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변인들, 그러니까 지금 제1, 제2의 시선 말고 제3의 시선 있죠? 이 시장 참여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이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 심리를 알 거야. 아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XRP는 코앞에 있어요. 집회가 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800달러까지 가는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만약에 찍었다. 지금 19,000달러, 18,900달러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면 알트코인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먼슬리봉이거든요. 한 달짜리. 근데 굵직하게 마지막에 월봉 마감이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 지금 뭐 안 좋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데이짜리는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마무리가 올해 연말, 그러니까 11월 달 봉이 나쁘지 않게 이제 섰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깊지 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괜찮게 마감이 됐어요.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코인마켓 카리라는 어떤 그 어플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각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12월 1일부로 사실 어저께 밤 자정부로 이게 스테이킹이 아마 진행될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도 바이낸스에서도 이게 진행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아마 점진적으로 개시가 될 거고, 이더리움 가진 사람은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얼마나 줄진 모르겠지만 아마 맡겨서 트레이딩 안 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은 오늘부로 아마 하빙에 들어가요. 이 코인은 하빙에 들어가고, XRP 스파크 에어드랍이 12월 12일 그리고 XRP 또 중요 호재 이슈일 수 있는 게 12월 31일
숨 1.0이 구현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어떻게 보면 숨이 구현되는 게 XRP 스파크 에어드랍 되는 것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렇고, 네오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날 네오 3.0 메인넷이 구현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코인마켓 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큐텀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어떤 중국의 코인이죠. 네오랑 큐텀이랑. 근데 이것도 12월 31일 날 뉴트리온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네요. 505나 투표가 이제 진행됐고, 자, 그걸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알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으로 몽땅 다, 알트코인이 상승폭이 되게 깊어지면 몽땅 다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의 별분이 다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2016년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무너진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의 4분의 1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때가 그때예요. 이때는 실제로 그랬었어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별 볼 일 없지만 이때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2017년 말에도 항상 디셈버가 되면, 12월이 되면 항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음에 몇 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12월 달이 되면 다음에 몇 월 달까지 한 3, 4개월 동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0년 12월 달부터 무너질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는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8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트 상승장이 12월 달부터 한, 예를 들어서 작게는 2021년 2월 달까지 만약 상승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2, 3개월 동안 알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거 없다고 비트코인이 한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하잖아요. 여기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위에서 어느 구간을 3, 4개월 동안 횡보를 한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톡방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 끝났다. 알트코인 다 잡을 거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알트코인 끝났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었고, 알트코인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CNBC에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OECD 백신 진행에 대한 세계 경제 전망을 높인다. 그리고 중국이 이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매스 미디어사예요. CNBC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 전망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데 중국이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중국에 관해서 이제 반감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특히나 스마트머니를 굴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북미에서 유럽 자본은 이미 싱가포르 쪽으로 이동을 지난 제가 알기로는 7년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으로 원래 홍콩을 관문으로 해서 중국으로 자본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렸는데, 홍콩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폐쇄시키면서 싱가포르 쪽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거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게 왜 그러냐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이건 인구예요. 결국에는 북미보다, 유럽이나 북미보다 인구 파이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되게 커요. 아직까지 인도라는 시장은 치고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이 아마도 한동안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평형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이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서 이게 거의 비율적으로 맞았을 때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GDP, GNP를 좌우하는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유럽하고 북미는 사실 쪽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인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니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어떤 그 추세로 봤었을 땐 스마트머니가 중국이나 그러니까 동아시아 시장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실질 GDP 성장률이 2021년에는 4.2%, 9월의 예측에는 5% 였다. 그래서 축소돼서 이제 발표가 됐었고 2022년에는 3.7%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인구에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장세는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GDP에서 지금 보면은 OECD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고 있잖아요. 2만 달러 위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지지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2만 달러 목전에서 흔든 게 제가 알기로 세 번째거든요, 이번이. 그래서 다음에 아마 흔들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돼버릴 거예요. 2만 달러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알트 시즌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팀 달러가 좀 올라가고 스팀 코인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그게 개별적인 어떤 그 순환매 장세가 잠깐 왔다고 해서 그건 알트 시즌이 아니에요. 일단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이더리움이나 XRP가 지폐가 돼버리고 이더리움이 800달러 그러니까 뭐 88만 원이나 90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알트 시즌이 열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붐업이 지속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제가 추종하시는 분 중에 진짜 존경할 만한 만큼 수익률이 되게 진짜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알트 시즌에 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그분을 아시는 분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어쨌건 2-3개월 최소한 2-3개월 만약 지속된다면 결국엔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톡방에서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어느 순간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럴 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때가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높아도 전량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되게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횡보를 해준다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2만 달러에서 2만 뭐 몇백 달러 정도 되겠죠. 여기서 24,500달러, 25,000달러까지 순식간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단 1개월 만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알트코인이 여기서 급작스럽게 도미넌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30% 이상 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한국이 향후에 이제 2022년도에 어떤 크립토 가상자산의 트레이딩에 관한 수익률에 관해서 2020년까지 이제 딜레이 시킬 거다. 20% 매기는 거에 관해서 이 얘기가 디크립토라는 미디어사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되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해외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떤 이 비율에 관한 얘기하고 이 시기에 관한 얘기가 계속 번복했고 있다는 게 사실 포커스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보세요. 이거는 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ECD나 이런 데서 세제 개혁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이 기준이 잡고 그 다음에 G20 상위 그룹 말고 하위 그룹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규정을 내릴 거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다시 말이 번복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하고만 비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주식시장하고도 아마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궁극에는 주식시장 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양도세가 2배로 물려져요. 주식시장에. 그리고
이거는 대기업들한테 특히나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은 문제가 아마 될 거예요. 2021년이 되면. 그리고 한국은 2023년도부터 주식에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물려진다. 그리고 뭐 금액이 되게 적은 금액 말고 되게 고액 자산가들, 고액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양도세가 물리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시점이 가서 가상자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율이, 양도세 비율이 만약에 주식시장보다 낮다라고 만약에 판별이 되면 어느 순간에 주식에 몰렸던 자본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을 아마도 제2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으로 필 가능성이 그림자 금융세력한테는 되게 농후하다. 네. 기존에는 양적 완화를 그냥 명목 화폐 위주로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아마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데,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동학개미, 큰돈 잃을 것, 이지효의 플러스 픽. 네.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다음에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짐 로저스, 위기 부르는 채무 급증하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 버블 본격화했어. 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800조에 달했다. 신용거래 금융자도 17조 원대로 올라서 그간 짐 로저스 예언도 적중했다. 이분이 이제 간간히 되게 안 좋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반감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 괄목할 만한 어떤 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짐 로저스는 지난해부터 줄곧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당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앞으로 2-3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을 했다. 2년에서 3년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로저스라는 분이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배가 늘었다. 이미 디트로이트, 그리고 일리노이주 등은 파산 직전에 몰려있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주식시장 버블이 본격화한 대표적인 국가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한 구간이 언제냐면, 자,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은 달러 하락기예요. 인덱스가 하락기예요. 돈의 값어치가 앞으로 2-3년 동안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버블은 2-3년 앞으로 뭐 2022년, 2023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버블은 아마도 되게 많이 낄 거예요. 부동산이 됐던 주식시장이 됐건 뭐 가상자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분이 이제 경고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료가 제가 중간에 이제 섞었는데 그게 중간에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OKEX 인디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바이낸스만 인도 시장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줄 알았는데 OKEX까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다음에 2030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인도 시장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많이 급부상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괄목할 만하게 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유로존에 관한 거거든요. 유럽에 관한 거. 근데 유로존의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0.2%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는 마이너스 0.3%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2에서 그간의 양적 완화를 얼마나 많이 진행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 자,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돈을 풀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도 돌지 않고, 통화 승수율도 떨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나 버추얼 스페이스, 페이스북, 뭐 VR 세상, 뭐 요런 거에 관해서 뭐 세력들이 저는 새로운 신경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어저께 이제 크립토 퀀트가 막 여기 이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상승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올라갈 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인 고집에 관해서 빅데이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을 오히려 분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거래소로 들어가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물동량이 줄어들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근데 오히려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동량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인은 되게 긍정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본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이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희망회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또다시 진폭을 그리면서 2만 달러 위가 아마도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분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뭐 비슷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2만 달러 위까지 이제 어느 순간에 올라가서 지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 저는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트 시즌을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이 반드시 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바꿔야죠.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어떤 그런 미디어사가 있는데 바클레이즈라는 어떤 그 금융 그룹이 있어요. 바클레이즈에서 비트코인이 또 다른 기록갱신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배가 자초하는 그림을 여기 사진 얹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코인베이스에 이미 바클레이즈는 파트너십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미디어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보실 때 잘 이렇게 필터링해서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을 보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 페이크적인 거, 어쩔 때는 맞는 얘기를 하니까 어쨌건 바클레이즈도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 그리고 네오코인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만약에 진짜 12월 31일 날 메인넷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네오코인의 차트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네오코인에 관해서 되게 글을 안 좋게 쓰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링크를 달아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제 개인적인 희망회로를 돌리지만 객관적 가치 기준이 있을 때 그걸 더 많이 보거든요. 어떤 개인이 좀 안 좋게 무슨 코인에 관해서 글을 많이 쓴다. 근데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어떻게 보면 이 사이트가 저한테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돈을 투자해서 이 플랫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하다못해 코인베이스 벤처스까지 참여했고 아봉벤처스라는 데는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가 있거든요. 그게 아봉벤처스를 만들어내고 아봉벤처스가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한대요. 자,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죠. 개인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진짜 객관적인 빅데이터, 개발자 진행도 커뮤니티 진척도 여러 가지 지수를 객관적으로 이제 타당성 있게 논리적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래서 11월 4일 날 또다시 이제 25개 코인이 선정이 됐거든요. 전 세계 알트코인까지 이제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총 망라해서 지금 유통되는 게 7,000개예요. 그 중에 시장의 거래소에서 아마 움직이는 거는 200여 개가 아마 될 거예요. 나머지 6,800개는 쓸데없는 코인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더리움, 링크코인, 이오스, 에이다, 메이커 다오, 그리고 비트코인, 스텔라 루멘, 시네틱스, 트론, 알고랜드, 자 그리고 랜드코인, 그리고 제로엑스, 네오코인, XRP,
카이버 네트워크, 모네로, 대시, 디센트럴랜드, 컴파운드, 지캐시, 질리카, 오우거, 베이직 어텐션 토큰, 아라곤, OMG 네트워크. 이게 11월 4일날 25위권 안에 들어가서 선정되어 있는 코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누군가 기사를 쓴다면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희망회로로 여기다 이걸 선정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 판단은 개인들이 하시는 거고, 어떤 분이 이제 박현성이라는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 아주 개인적인 희망회로지만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프로젝트를 에이다로 보고 에이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이분같이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어떻게 되든 가격이 안 가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 자기만의 어떤 그 뚝심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분이 이럴 만도 한 게 4위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랭킹이 4위예요. 제가 알기로 S 등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설상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투용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코인들 있죠. 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리스트업 돼 있을 거예요. 네. 대다수의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 코인들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50만원에서, 자, 보세요. 코인 가격이 50만원에서, 저는 이제 50만원대부터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만원에서 저는 2천만원 위까지 찍는 거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직접 체감을 했었고. 그래서 2천만원까지 올라갔는데 향후 이게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억원까지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2천만원이지만 거의 3천만원 근방까지 제가 알기로 2017년 정고에 갔었을 때 2,950만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5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2천만원부터 여기서 50배가 올라가면 10억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XRP는 얼마까지 갈 것 같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가면 XRP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캐시는, 뭐 나머지 코인들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게 희망회로 같지만 체감을 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걸 아마 그러니까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뭐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뭐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계속 이제 성문을 부시기 위해서 저는 뭐 성문을 부시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 도움 닫기 그런 걸 이제 몇 번에 반복해서 계속 실패를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성문은 열리고 성은 함락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XRP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코인들이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